요즘 AI 없으면 논문 쓰기 힘들다는 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저도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박사님, 챗GPT가 논문 다 써준다는데 진짜예요? 근데 이 질문 사실 더 근본적인 걸 묻고 있는 거예요. AI를 도대체 어디까지 믿고 써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진짜 속 시원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AI한테 맡기면 논문 다 되는 거 아냐? 하는 막연한 기대 대신 AI의 장점은 확실히 활용하면서도 위험은 피할 수 있는 똑똑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논리 전개나 문헌 분석에 AI가 특히 유용해요.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시장 변화 같은 주제로 논문을 쓴다고 해볼게요. 예전에는 관련 논문을 찾고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데만 며칠씩 걸렸는데 지금은 챗GPT나 클로드에게 고령화와 노동시장 관련 주요 선행 연구를 요약해줘라고 입력하면 바로 핵심 요약이 나와요. 또 사회과학에서는 논리적 비약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문단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는지 봐줘라는 프롬프트도 정말 유용하답니다. 다만 AI가 제시한 논문이 실제 존재하는지 꼭 확인해봐야 해요. AI가 없는 논문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거든요. 자연과학 쪽은 AI의 강점이 살짝 달라요. 여기서는 복잡한 데이터 처리나 실험 설계 검토에서 진가를 발휘하죠. 예를 들어 화학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중에 이 데이터 패턴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찾아줘라고 하면 꽤 괜찮은 방향성을 제안해주기도 해요. 또 파이썬이나 R 코드로 실험 결과를 시각화할 때 이런 조건으로 그래프 그려줘라고 하면 샘플 코드를 뚝딱 만들어주니까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한테는 진짜 유용하죠. 하지만 실험값 자체를 AI에게 맡긴다거나 수식을 자동으로 믿고 인용하는 건 위험해요. AI는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해석을 도와주는 보조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의료나 보건 쪽은 민감한 데이터와 윤리 문제가 얽혀 있어서 AI 활용이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보건 관련 연구를 할 때 정책 분석이나 국제보고서 요약을 시킬 수는 있지만 환자 데이터를 AI에 직접 입력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예전에 한 학생이 논문 초안 작성을 위해 환자 인터뷰 데이터를 AI에 넣었다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문제가 생길 뻔한 적도 있었어요. 대신 이 논문에서 제안한 공중보건 전략을 비교 분석해줘 같은 방식으로 간접 활용하는 게 좋아요. 또 의료 분야에서는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대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용 문헌은 반드시 원문으로 재확인해야 해요. AI가 만들어낸 인용 정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술이나 체육과학은 창의성과 해석 중심이라는 특성 덕분에 AI와 협업할 수 있는 흥미로운 가능성이 많아요. 예술 이론을 정리하거나 미학적 해석을 도와주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고요. 체육 분야에서는 운동 생리학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분석하는데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예술교육 논문에서 현대 미술 교육의 이론적 흐름을 요약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짜니까 시대별 사조 정리를 AI가 꽤 정교하게 해줬어요. 다만 이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서 검증은 꼭 필요해요. 창의적 해석을 도와주는 도구로 쓰면 최고지만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건 정말 위험하죠. 이쯤 되면 그래서 AI를 어디까지 믿고 써야 할까?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AI는 훌륭한 비서이자 조언자지만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다듬는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 이 논문 요약해줘보다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이론의 특징을 요약해줘처럼 구체적이고 맥락을 넣는 거죠. 질문이 똑똑해야 답변도 똑똑해져요. 두 번째는 결과를 반드시 재검토하고 검증하는 습관이에요. AI가 알려준 논문,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없는 경우 진짜 많아요. 무조건 원문을 찾아보고 검색해서 확인해 봐야 해요. 세 번째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AI가 잘하는 역할과 못하는 역할을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선 요약이 강점이고 어떤 분야에선 분석 보조가 더 유용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AI와 함께 일한다는 감각을 가지는 것이에요. 내가 주도하고 AI는 조력자로 쓰는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AI를 쓸수록 오히려 나의 사고력과 분석력이 더 중요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쯤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AI가 등장했다고 해서 연구자의 역할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더 똑똑하게 AI를 쓰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AI가 다 해주겠지라는 마인드보다는 AI를 통해 더 좋은 질문을 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해요. 요즘 논문 코칭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AI를 잘 쓸수록 내 논문이 더 설득력 있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전히 연구자 자신의 몫이에요. AI를 내 조력자로 만들겠다는 마음, 지금부터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AI는 내 대신이 아니라 내 옆에서 일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이제 AI 없이 논문을 쓰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비판적 사고와 정보 검증력, 그리고 프롬프트 설계 능력이 연구자의 새로운 역량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논문 쓰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기술까지 익혀야 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AI를 쓰는 나에서 멈추지 말고 AI와 함께 성장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의 수준도 한 단계 올라가게 될 거예요. AI를 제대로 쓰려면 윤리적인 기준도 꼭 알아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윤리 몰라도 논문 망친다 를 주제로 AI 썼다고 표절이나 연구 부정행위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핵심 기준을 소개해 드릴게요. 논문 쓸 때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논문 작성 팁을 알아보세요.